이걸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은 약간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은. 이게 근데 이 그래프를 보자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 가치는 고정인데 그걸 표현하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알고 아닌 미국 엔비디아가 구했습니다. 이젠 금리 인하 보시지요. 촬영 시각은 2월 23일 낮 12시 30분 경입니다. 자, 떨어질까 싶은 시점에 엔비디아가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자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5만 1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5만 2천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여기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떨어지다 봤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5만 달러 밀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네, 회복했습니다. 자, 역시 천조국 미국에 상장돼야 됩니다. 뭐냐? ETF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자면 ETF 얘기를 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봤더니요.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이 83.3%로 압도적이다. 그간에 나왔던 ETF, 야, 미국 말고 다른 데는 이미 상장돼 있었잖아.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돼야지 그만큼 많은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유럽 기관은 아직까지 투자에 주저한다라고 합니다. 바네크 유럽 CEO가 했는데요. 유럽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 투자를 꺼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ETF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TF 덕분에 유동성도 풍부해졌는데요. 이게 마켓 뎁스라고 해서요.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한지를 살펴보는 지표가 있는데 뎁스가 얇으면 이 호가가 막 밀려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의 매수 매도에도 확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ETF 덕분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작년 10월 이후 최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바네크 ETF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20일 날 바네크 거래량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평소에 평균 거래량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라고 했는데 왜 바네크만 이렇게 많이 늘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기에는 아마도 레딧이나 틱톡 인플루언서가 거래를 추천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만약에 추천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뭔가 좀 장애물이 있죠. 사실 코인 계좌가 없는 사람도 많을 테고요. 그런데 주식 거래 계좌만 있으면 ETF는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네크 ETF 거래량 증가가 어떤 특정 그 거대 기관이 들어와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거래 건수 자체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정을 하는 건데 ETF가 그만큼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거래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급증을 하고 있고 수요는 지속될 거다라고 밝혔고요. 또 게다가 그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거래량이 25.8억 달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상장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그때 거래량 폭발하죠. 우리가 개업을 해도 오픈빨이라고 해서 개업 그 직후에는 막 사람들 많잖아요. 한번 먹어보겠다 트라이한 사람도 있고 신기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줄게 마련이거든요. 가게로 치자면 손님이 얼마나 오느냐 이걸 아마 그 ETF에 비유하자면 거래량이 될 텐데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최대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가. 상장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ETF 관련된 관심들이 많다는 거고 거래량 증가나 아니면 지금까지 ETF 흥행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은 바로 블랙락이죠. 블랙락 IBIT가 26일 연속 순이입됐고요. 전날 20일에도 IBIT에 거의 1억 달러 가까이가 순유입됐습니다. 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봤더니 블랙락이 ETF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6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벌써 0.6%를 점유하는 거고요. 야, 이것이 바로 월가 클래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 ETF 출시 한 달여 지났다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보유 주체 중 보유량 11위에 해당합니다. 자, 블랙락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블랙락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이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21쉐어즈 여기에서 이 공동 설립자가 전망하기를 아마 지금 현재 10일 날 공동 승인을 받은 곳 그래서 11일 상장한 곳이 모두 10개거든요. GBTC 포함해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이 경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3, 4개만 남을 거다. 지금 상황은 사실 ETF 운용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역마진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 3, 4곳 과점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최대 승자는 아마 블랙락이 되겠죠. ETF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17거래 연속 순유입됐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제네시스가 들고 있는 GBTC를 매각해도 좋다라고 법원이 승인을 했거든요. 이게 약 14억 달러예요. 2조 가까운 돈인데 이거 혹시 GBTC를 팔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분석을 해봤더니 암호화폐 시장 흔들지 않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GBTC에서 나간 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봤더니 GBTC에서 나간 돈 가운데 25%는 다시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예 떠난다라는 거죠.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25%는 안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전체에 미치는 GBTC 매각 소식은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ETF가 왜 중요한가를 보자면 사실 근본적으로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브릿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호주의 55세 이상, 그러니까 전통 금융에 더 익숙한 세대가 되겠죠. 이들은 현물 ETF 승인이 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10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코인만 있을 때는 잘 모르겠고 저거 사겠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ETF라는 본인들이 익숙한 금융 상품 형태가 되니까 더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ETF 덕분에 비트코인은 이제 기관 포트폴리오의 표준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한 얘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코인베이스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공언해왔고 실제 이를 증명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ETF 나오면 코인베이스 이제 뭔가 거래 줄어드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다. 기관 참여자가 들어오게 됐고 ETF 때문에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 라는 거죠. 이제 ETF 덕분에 기관이 투자 대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트와이즈 CEO 역시 그렇게 말했어요. BITB 자기네 이제 그 비트코인 ETF죠. 300억 규모의 미국 투자자문사 투자 옵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한 건데요. 비트와이즈가 유일하게 비트코인 ETF 운용사 가운데 크립토 전문 운용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사실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는 워낙 운용 시장에서 사이즈가 큰 곳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잘할 거다라는 건 다 예상했던 바였죠. 근데 비트와이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그들만의 크립토 전문 운용사만의 뭔가 강점을 어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내고 있던 BITB라는 이 ETF 상품의 투자 자문사들이 있잖아요. 그 투자 자문사가 고객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품은 투자해도 좋습니다 라면서 이제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자기네 ETF가 300억 달러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이 투자 자문사의 투자 옵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관 투자 대상 자산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흐름 덕분인지 레딧이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IPO를 위해서 S1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S1 서류 여기서 많이 보셨죠? 비트코인 ETF 역시나 이게 신탁 어떤 회사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새로 상장을 하게 되면 S1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일부 초과 현금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물론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일 텐데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자기들의 유동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레딧도 성격상 아마 비트코인 보유 트렌드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조 비트코이너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신들의 자산 가운데 비트코인 일부가 아니라 여긴 거의 전부네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회사.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이 멋있습니다. 비트코인 절대 안 팔겠다. 영원히 구매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클 세일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19만 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에 영원히 구매할 것 하는데 영원히까지는 모르겠고 대충 21만 개까지 사서
상징적인 숫자 2100만 개의 1%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 위치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그 약간 비트코인이 정말 뭔가 그 건전한 투자 자산? 뭔가 인정을 받았다, 주류에. 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사인데요. 보리스 전 총리가 있잖아요. 이 총리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더니 인터뷰 비용을 이제 내야 된다. 이 사실 비용을 내라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잘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전직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인데 컨퍼런스에서 강연 한번 하는데 뭐 1억 뭐 1억 달러, 2억 달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100만 달러를 달라라고 했대요. 근데 100만 달러를 어떻게 주냐? 재밌습니다. 미국 달러, 금,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주든지, 아니, 그 달러로 주든지, 금으로 주든지, 비트코인으로 줘도 괜찮아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진짜 자산 가치가 있는 주류가 인정하는 자산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기사와는 별개로. 자,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도 있어요. ETF가 나온 마당에 유럽중앙은행이 현물 ETF 출시됐지만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제로다라는 우리의 기존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치 없어. 가격 조작과 범죄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에 의한 게 지금의 랠리지 뭐 본질 가치가 변했거나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중앙은행의 어드바이저 역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게 공정 가치가 0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비트코인의 상승 및 하락 사이클은 그 자체만으로 끔찍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환경 파괴와 부의 재분배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재산 분류가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비트코인은 뭔지 좋은 건가? 세금 안 내다니까? 아, 네,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견해를 모은 비트코인 부고란 사이트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오비추얼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나온 이후로 475번 죽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6년에서 18년 이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18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죽었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제로다. 비트코인은 쥐약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부고 기사가 많았는데 뭐 이때도 많았죠. 근데 이 상대적으로 이때 우리가 경험했던 첫 번째 불장에 비해서 이 두 번째 불장에는 비트코인 부고가 뜨문뜨문 나옵니다. 가격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최근 1년으로 봤거든요. 부고가 최근 1년간 4번밖에 없었습니다. 4차례밖에. 비트코인은 불사신입니다.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지 475번째 비트코인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가 넘는 시 거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불사신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고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은 약간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은. 이게 근데 이 그래프를 보자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 가치는 고정인데 그걸 표현하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연방 정부의 이자 지급액입니다. 최근에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부채가 1조 달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채에 따른 이자로 1조 달러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때는 뭐 거의 없었어요. 80년 이전 거의 없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여기 10년대 그때 그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달러를 풀고 국채를 찍어서 달러를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자 지급액이 늘어났겠죠. 그러다가 좀 줄였어요. 여기 이때 언제요? 긴축할 때잖아요. 연준이.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터지면서 무섭게 돈을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이 늘어난 거고 심지어 1조 달러가 돌파했고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
그게 오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상승이 아니라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자금 추이를 보겠습니다. 고래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요. 축적 주소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을 모으기만 하는 요 주소를 말하는데 그 유입량이 25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주소는 비트코인 절대 안 파는 거야. 무조건 모으는 주소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고래들 역시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매도 압력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 월렛이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 4월 이후 가장 적습니다. 자, 고래들이 코인을 팔려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거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 거고요.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빼겠죠. 비트코인을.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분석에 따르면 이게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잖아요. 뭐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이 물렸다가 본전을 회복하게 되면 그간 많이 참았다 이제 팔자라는 심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간 많이 참았다라는 그 본전 심리 발생 상황이 52,125달러랍니다. 이때 그간 손실이었는데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돼서 팔아야지라고 하는 그 분기점의 가격이 52,125달러라서 요걸 넘으면 매도 물량 나오니까 가격이 여기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또 다른 신규 자금 유입이 없는 한요. 게다가 단기 조정 신호도 감지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크립토 퀀트 기고자 윤세이덴트라는 분이 봤더니 야 요새 최근 거래소 유입량, 뭐 장기 지표, 단기 투자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분석해 봤더니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에서 단기 보유자로 손바뀜 되고 있는데 요거는 단기 조정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모르죠.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물론 반감기는 호재가 맞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강세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강세 베팅이 우세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반감기를 맞아 강세를 전망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은 사실 매크로, 이제부터는 문제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에 있다가 5월로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6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더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연준이 보기에 지금 금리 수준이 뭐 과거보다 높긴 하지만 덜 긴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적정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금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립금리가 얼마냐에 대해서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이 그렇게 긴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로 말하자면 금리 더 유지해도 돼. 금리 인하 더 늦게 해도 돼. 라는 거죠. 그 경제 지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경제와 관련된 지표가 좋아요. 좋은데 금리 왜 내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인상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버린 금리 인상 카드 다시 보자. 제가 보기에는 인상은 오바인 것 같고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6월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1월 FOMC 의사록을 봤더니 금리가 정점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더 이상 높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리스크를 초래한다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 것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연준 부의장이 최근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말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 사실 시장은 3월 기대했다가 5월로 미뤘는데 다시 6월이거든요. 근데 부의장이 나와서 올해 말에 할 수도 있어. 하반기 할 수도 있어.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인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여기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반대쪽에서는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심각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움직임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긴 뭐해서
희망회로로 끝나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희망회로를 말씀드리지만 알반꿀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톰 리가요. 영원한 강세론자 우리 한국계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3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도 언급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수요를 증가시킬 것, 반감기, 연준의 금리 인하, 뭐 누구나 아는 호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맥스 카이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제가 무섭습니다. 미국 증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증시 이거 버블 위험하네. 그러면 뭐지? 비트코인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5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흐름을 보면 안전자산으로 그간 평가받았던 금 ETF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 비트코인 ETF를 선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5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이 전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반꿀이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